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해법으로 우리나라 측에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총 4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피해자는 15명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의 창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 측이 정부 해법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굴욕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불붙은 내용이 당원 지지층 전반에 걸친 분열과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 직원의 지지 의혹을 제기한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와는 별개로 끝까지 파헤쳐서 진상규명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직원들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상상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충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이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7일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주 2회 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 기간인 5월 전까지는 선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20일에 걸쳐 SM 주식 35%를 주당 15만 원씩 총 1조 2,500억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군 급식에 비인기 메뉴인 흰 우유가 줄고 장병들의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와 주스류 배식이 늘어납니다. 국방부의 2023년 급식 방침에 따르면 육류의 부위, 등급별 의무급식 비율도 없애 장병들이 선호하는 삼겹살 차돌박이도 식판에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2,661달러로 2021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다만 원화 기준으로는 4,220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3% 많았습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 2등 당첨이 103건이 나오며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6일 어떤 경우라도 로또 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03건 중 100건은 같은 시간에 판매돼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우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동전 중 하나에 벌의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또 꿀에 살아있는 효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효소들은 금속 수푼과 접촉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는 거래요. 꿀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꿀 한 스푼이면 24시간 동안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허니문이라는 용어는 결혼식 후에 신혼부부들이 다산을 위해 꿀을 소비했다는 사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벌은 40일 미만을 살고 최소 1,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한 스푼 미만의 꿀을 생산하지만 꿀벌에게는 평생입니다. 오늘도 꿀맛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